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7월 23일 오전 두 번째 뉴스가 되겠습니다. 지금 제가 방송해 드릴 내용은요, 미국과 중국 간의 외교 전쟁 본격적으로 지금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을 중심으로 이제 본격적으로 제가 자주 다뤄야 될 것 같아요. 지금 미국과 중국의 상호 말하자면 보복 의지가 이 외교적인 언어를 통해서 나오는 그 수준에서 멈추지 않고 실제 그 위협이, 외교적인 언어를 통한 위협이 실제화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마치 김여정이가 지난 6월 달에 대남 적대 행동을 말로 위협하면서 그야말로 실제화됐던 것이 지금 미국과 중국 간에 이루어지고 있다. 이렇게 저는 해석을 하고 싶고요. 이것은 단순한 외교 전쟁이 아니고 사실상의 스파이 전쟁이라고 저는 이미 제 방송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쭉 나와 있는 보도를 보면 사실상의 스파이 전쟁이다. 이렇게 지금 보여집니다. 이러한 미중 간에 사실 외교전 안에 스파이 전에 있고 또 스파이 전쟁 안에 또 외교전이 있을 수가 있어요. 왜 그러냐? 기본적으로 이것은 지금 미국의 단일 지도체제죠. 국제적으로 보면 지금까지 냉전이 무너지면서 단일 지배체제가 국제사회에 작동을 했었는데, 이것이 중국의 급격한 세력 팽창으로 인해서 상당한 도전에 위협해 있고, 이 미국의 국제적인 정치, 외교, 군사, 경제적인 이런 측면에서의 우월적 지위가 중국에 의해서 최근 시진핑이가 장기 집권하면서 근본적으로 흔들리고 있어요. 이 흔들리는 판의 한복판에는 중국의 공세적인 미국 내 첩보 도전이 지금 진행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미국에서는 이러한 첩보 전쟁을 초기 단계에서 이제는 막아야 되겠다. 이런 강한 정책적 목표와 이 전략 방향이 설립된 것 같아요. 수립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제 그제죠, 이제 21일 날 전격적으로 미국 내에 있는 휴스턴 중국 총영사관을 72시간 즉 3일 이내에 폐쇄하라, 이렇게 아주 극단적 조치를 취했습니다. 사실 이 외교관계에 관한 비엔나 협약이 있어요. 이 협약에 따라서 이 접수국, 주재국이죠. 그러니까 미국은 이 영사관이 치외 법권 지역인데다가 미국과 중국 간의 그런 그 외교관계를 고려할 때 치안적인 측면에서나 모든 측면에서 보호해줘야 할 기본적 의무가 이 국제법에 명시되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우 이례적으로, 제 기억에 이렇게 공간 전체를 통째로 폐쇄하는 조치는 러시아가 미국 선거전에 개입했다. 그래서 논란을 벌이고 있는 상태에서 러시아가 먼저 취한 경우는 있어요. 당연히 러시아는 민주국가가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미국은 민주국가잖아요. 그래서 자유민주국가가 먼저 이러한 외교관계 보호에 관한 비엔나 협정 먼저 파기하고 나선 사례는, 파기하면서 공간 전체를 폐쇄하라고 이렇게 통보한 거, 일방적으로 매우 이례적이고 아주 특이한 극단 조치다. 통상적으로 이 공간의 안에 있는 외교관들 중에는 이 정보기관에서 나와 있는 요원들이 있어요. 그러면은 그 사람들을 이제 백색 스파이라고 하는데, 이런 사람들은 해당 주재국에 외교관으로 등재를 해놓고 외교 활동을 합니다. 즉 외교관의 신분으로 커버해서 사실상의 정보 활동을 하는 것이고, 이런 외교관들이 일종의 주재국에서 용인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서서 공세적인 정보 공작을 할 경우에는 그냥 조용하게 언론에 공개하지 않고 페르소나 논 그라타, 즉 비우호적 인물이다, 이러한 용어가 있어요. 그래서 비우호적인 인물이기 때문에 며칠 내에 아니면 몇 시간 내에 떠나라, 이렇게 하는 것이 통례인데, 지금 이렇게 극단적으로 휴스턴 총영사관을 전면 폐쇄했고, 이에 따라서 즉각적으로 또 이 휴스턴 총영사관 쪽, 중국 총영사관 쪽에서는 당연히 중국 정부가 빨리 떠나라, 미국이 얘기한 대로 72시간 이내에 폐쇄하는데 그 시한을 준수하라, 이렇게 지시를 했겠죠. 그러니까 그 미국의 입장이 나오자마자 바로 비밀 문서를 소각했어요. 그 비밀 문서를 소각함으로써 실제적으로 미국의 조치에 따르겠다는 의사를 나타낸 거 아니에요. 이 얘기는 사실상 휴스턴에 있는 중국 총영사관이 미국 내 스파이 센터 역할을 했다. 즉 미국 내에서 미국 내 중국 정보기관의 정보 공작의 총 컨트롤 타워를 역할을 했다는 것을 인정한 거나 마찬가지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이러한 그 중요한 스파이 전쟁의 핵심 부분은 지금 현재 폼페이오를 비롯해서 미국 내 고위 관료들이 언론을 통해서 발표하는 걸 보면
제일 큰 것이 지적 재산권 침해입니다. 이미 중국은 전 세계적으로 이 페이턴트, 지적 재산권을 침해하는 최대의 강국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지식재산권 당연히 미국이 단연 1등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미국을 대상으로 집중적으로 지재권 침투를 위해 행위를 하고 있는데, 지재권 침투 행위는 결국은 이것이 스파이망을 통해서 하는 것이고, 이 스파이망의 총지휘 역할은 바로 휴스턴에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최근에 휴스턴 총영사 또 외교관 2명이 휴스턴 국제공항에서 아주 수상한 움직임이 미 방첩 당국 즉 FBI에 의해서 포착이 됐다, 이런 얘기가 있고요. 그리고 이러한 중국의 공세적인 외교관들의 이런 스파이 활동과 관련해서 최근에 미 국무부에서는 중국 외교관들한테 모든 면담 접촉을 미 국무부에 보고하라. 이것도 있을 수 없는 얘기거든요. 자기네 방첩 정보 활동을 통해서 은밀하게 수집해야 되는 것이지, 어느 나라 외교관이 내가 이런 활동한다, 이런 사람을 만나러 간다, 주재국 외교 당국한테 보고하고 가는 외교관이 도대체 어디가 있겠어요. 허락을 해도 안 하죠. 그냥 흉내만 내겠죠. 예. 이 정도로 해서 지금 미국 정부에서는 중국 외교관들, 미국 내에서 활동하는 활동을 철저하게 통제 감시하고 있는 상황에서 일어났다, 이렇게 보고요. 두 번째가 이제 지식재산권. 그 다음에는 요즘에 지금 코로나 백신 문제가 굉장히 큰 국제적인 관심사잖아요. 그런데 지금 휴스턴의 경우에는 이 코로나 백신 문제와 관련해서 미 질병통제예방센터에서 살아있는 코로나 바이러스를 주고, 휴스턴에 있는 연구소에 살아있는 이 바이러스를 주면서 백신 개발을 강력히 독려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아시다시피 휴스턴에는 이 나사의 우주센터도 있고 또 여러 가지 IT 메카로 알려져 있어요. 그래서 실리콘밸리 못지않은 그런 IT 업체들이 굉장히 많이 있다. 이런 상황에서 지금 이 휴스턴 중국 총영사관이 이런 지재권 침투, 탈취뿐만 아니고 이 첨단 IT 기술을 몰래 빼가려는 기도. 그러니까 우리 국내에서도 중국과 관련된 첨단 기술의 유출이 가장 많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미국에서도 마찬가지다. 그래서 큰 틀에서 보면 경제 일자리 창출, 일자리를 이렇게 지적 재산권을 빼가니까 그만큼 일자리가 줄어들고 경제 정보가 중국으로 많이 유출되고, 따라서 국가 안보에도 영향이 크다. 이런 포괄적인 틀 안에서 이렇게 휴스턴 공간 폐쇄 조치가 내려갔다. 이것은 폼페이오가 직접 그렇게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도 이러한 폐쇄 조치에 관해서 충분히 다 인지하고 있고, 또 중국의 이러한 불법적인 스파이 활동을 더 이상은 참아줄 수 없다, 이런 반응을 보였다고까지 폼페이오가 밝히고 있어요. 그리고 직접 트럼프 대통령도 이 코로나 바이러스와 관련된 이 언론과의 브리핑에서 바로 오늘입니다. 22일, 현지 시간 20일이니까 한국 시간은 오늘이죠. 브리핑에서 휴스턴 영사관 외에도 추가적으로 폐쇄할 수 있다. 한번 지켜보자. 그렇게 하면서 그들이 문서 같은 것을 불태웠다는 것을 다 알고 있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런 걸 보면 지금 현재 트럼프 대통령의 결심하에 이렇게 체계적으로 조직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휴스턴 총영사관 말고서도 추가적인 공간의 폐쇄도 지금 검토하고 있는 것이 분명히 보이고, 이러다 보니까요, 지금 현재 언론에서도, 미국 언론에서도 최근에 6개월 사이에 중국의 미국 과학 연구에 대한 절취 시도가 늘고 있고, 코로나19 백신 개발과 관련될 수 있다. 이러한 언론 보도, 즉 NYT에서 어제 보도한 내용인데요. 이렇게까지 보도가 되고 있는데, 이러한 얘기는 바로 스티웰 차관보가 직접 밝힌 겁니다. 그래서 스티웰 차관보는 이렇게 코로나 백신과 관련된 중국인들의 스파이 행위, 이것도 시사하고 있고, 또 하나는 중국 인민해방군 소속 군인들이 유학생으로 신분을 가장해서 미국 내에서 와서 공부도 하고 있고, 또 정보도 탈취해 가고 있다. 이런 것을 직접 밝혔어요. 그리고 또 이제 워싱턴 포스트, NYTG 이런 미국의 유력 신문에서 중국의
말하자면 이러한 그 신분 가장 그리고 코로나 백신과 관련된 탈취행위 이런 것들을 전부 다 지금 보도하고 있는데요. 이 언론 NYT나 WP에서 이렇게 대대적으로 보도하는 것을 보면 미국 정부가 중국 외교관들의 스파이 행태와 관련된 정보를 알려주고 여론화시키도록 해서 이번 미국의 조치가 미국 국가 안보를 위해서 필요하다. 그리고 뭐든지 지금 트럼프가 하는 행동은요, 외교적인 조치 전부 재선에 도움이 되는 그런 측면에서의 활동과 다 관련되어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대선 전략 차원에서도 이렇게 지금 외교적인 실적이 평가받는 게 별로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중국에 대한 지금 미국 내 이미지도 별로 안 좋고, 그러니까 중국을 때려서 본인의 지지 기반도 확보해보려는 그런 국내 정치적인 계산도 깔려있다. 꼭 미국과 중국 간의 신냉전이라고 하는 그러한 거대한 국제정치적 시각뿐만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미국 관료들 사이에서는 휴스턴 총영사관이 중국의 공격적인 정보작전의 허브로 사용되고 있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고, 이번 폐쇄를 명령함으로써 베이징에 상당한 경고를 보내고 있다. 이렇게 지금 워싱턴 포스트지가 또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미 법무부 당국에서도요, 20일과 21일 연거푸 이 스파이 행위와 관련해서 중국인들을 기소 조치했는데요. 20일 날은 스탠포드대에 나와 있는 연구원 한 명을 중국 인민군 소속인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밝히지 않았다. 그래서 이 비자 사기 혐의로 기소 조치를 해놓고 있고, 또 이 21일 날에는 이 해커 두 명이 이 미국의 코로나 백신과 관련된 기술을 훔쳤다. 그래서 또 기소 조치를 해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것처럼 현재 미국과 중국 간에는 전면적인 외교 전쟁, 스파이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데,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미국과 중국 간에 기존 지금 다투고 있는 부분 국가보안법, 소수민족, 그 다음에 화웨이, 남중국해, 그 다음에 이러한 그 다양한 문제들이 지금 미국과 중국 간의 갈등 이슈로 자리 잡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이렇게 중국에 대한 상상을 뛰어넘는 미국의 외교적인 보복 조치, 과연 누가 아이디어인가, 이런 것도 이제 궁금해질 텐데요. 그 아이디어는 바로 중국계 미국인에서 나오고 있는데, 그 사람이 바로 58세인 우이 마오충이 주인공으로 그렇게 알려져 있어요. 그래서 미국에서는 국법부이고 중국에서는 간신이다, 이런 평가를 받고 있는데, 어쨌든 지금 현재는 폼페이오 국무장관의 중국 정책 수석 고문을 맡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이러한 미국이 중국에 대한 강력한 보복 조치, 외교적인 제재, 이런 것이 꼭 미국에 유리한 것만은 아니다, 이런 또 비판도 나오고 있는데, 대표적인 학자가 에즈라 모겔, 아주 유명한 사람이죠. 미국 하버드대 명예 교수가 그렇게 지지역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미국과 중국 간의 갈등이 높아지다 보니까 금은 가격이 최근에 굉장히 고공행진을 하고 있고, 국제 유가는 약보합 상태에 있다, 이렇게 지금 알려져 있어요. 자, 그리고 이렇게 미중 간의 외교 전쟁, 스파이 전쟁과 함께 이미 계속되고 있는 바로 이 충돌이 군사적인 충돌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매우 이례적인 상황이 나타났습니다. 바로 어제 22일 미 전략사령부가 트위터를 통해서 공개한 내용인데요. 미국에서 이 핵무기를 실제적으로 운영하는 총사령관이 전략사령관이에요. 지금 해군 대장으로 돼 있는데, 이 해군 대장 리처드 미 전략사령관이 최근에 B-1B 전략폭격기를 괌에 전개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직접 이 괌 작전에 참가한 것으로 지금 밝혀졌어요. 그래서 이 괌 작전에 이 B-1B를 띄우면서 공중급유기도 따라갔는데, 이 공중기의 급유기에 직접 말하자면 탑승을 했다. 그래서 이 B-1B의 괌 전개에 말하자면 직접 지휘하고 나선 것인데, 이것은 바로 중국과 북한에 대한 경고다, 이렇게 지금 알려지고 있고요. 저도 제 방송을 통해서 B-1B의 괌 전개, 그 다음에 남중국해, 그 다음에 동중국해, 일본 배치, 그리고 이 동해에 이르는 지역에서의 광범위한 작전은 전부 중국과 북한에 대한 동시적 경고다, 이렇게 해석을 했는데, 지금 이번에
미국의 리차드 사령관의 괌 전적 일종의 방문이죠. 이것도 바로 마찬가지로 중국에 대한 경고의 메시지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괌에는 4대가 다시 5월에 철수했다가 5월에는 B-52가 철수했었죠. 그 이후로 역동적 전략 개념에 따라서 B-1B 4대가 다시 배치되어 있어서 언제든지 우리 한반도 일본 인근 지역에서의 작전이 가능한 상태에 와 있는데요. 리처드 사령관이 한 얘기를 보면 오로지 미국만이 전 세계 어디든지 전력을 투사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다. 이는 러시아와 중국 등 강력한 힘을 가진 경쟁국들의 도발을 억제하고 영내 평화를 유지하는 데 핵심 요소다. 이렇게 강조를 했어요. 이것만 보더라도 중국과 그 다음에 중국을 뒷배로 삼아서 핵으로 우리 한미 양국을 위협하고 있는 김정은에 대한 도발 함부로 하지 말라. 이런 경고의 메시지다. 이렇게 저는 보고 있고 우리 군 당국에서도 그렇게 보고 있다라고 하는 언론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어제 국회에서 있었던 이 태영호 그다음에 고민정 얘기 한마디만 하고 방송을 마치겠습니다. 어제 태영호 의원이 국회에 진출한 이후로 처음으로 정세균 총리를 향해서 이 종전선언 문제와 관련된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 백선엽 장군의 이 파묘 문제 좀 더 지적하는 그러한 질의를 했고 거기에 관해서 이 정세균 총리의 답변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종전선언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김정은한테 갖다라는 선물이다. 그래서 종전선언은 북한과 그런 선물이라고 이렇게 반박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태영호 의원의 질의에 관해서 고민정 의원이 오늘 페북을 통해서 또 태영호 의원을 비판하고 나섰어요. 부디 이제는 국회의원이 됐으니 북한 외교관의 언어가 아닌 대한민국 국회의원으로서의 품격에 맞게 질의 답변을 하기를 바란다. 이렇게 지금 고민정 의원이 한마디 하고 나섰는데요. 자, 고민정 의원 역시 청와대 대변인답게 말장난을 하는 것이 아닌가 해서 상당히 씁쓸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상으로 전옥현 안보정론 안보 관련 뉴스를 마치고 또 이제 오후 시간에 나오는 중요한 뉴스들 여러분께 계속해서 분석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시청과 구독을 당부드리겠습니다.